자,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배원들의 장시간 근무 철폐와 과로사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전국 집배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배원 과로사 자살방지 대책위는 정부가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에 이용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었던 그런 문제인데 올해만 해도 12분의 집배원들이 사망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집배원 10분과 우정노동자 같은 우정사업본부 포함해서 12분이 돌아가셨고요. 예.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더 심각하고 매년 이와 같은 방식들의 집배원 사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망 이외에도 부상자가 매년 평균 몇백 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인 노동 재해율이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고 심지어 우리 잘 알고 있는 소방관 분들보다도 네. 2배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보통 집배원들의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민간 연구소나 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2,900여 시간. 이게 네.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OECD 평균보다 한국의 노동자들 노동 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간 노동 시간이 약 2,200여 시간입니다. 네. 그것보다 700시간 정도가 많고요. 아. 어떤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1년 중 약 31주는 일일 평균 10시간 이상, 그리고 나머지 한 21주는 13시간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얼핏 들어도 시간이 굉장히 길고 노동 강도도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우편물이나 택배가 많아서 업무량이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업무량은 그러면 시간과는 뭐 또 별개로 업무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시간 노동이 대표적인 노동자들인데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 강도도 굉장히 강합니다. 예. 업무량은 하루 평균 우편물을 1,000통 정도를 배달을 하는데요. 네. 일반 우편물이 줄어도 등기 우편이라든지 택배 우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16년에 택배가 약 20% 성장을 해서 네.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업무량도 상당하고 2015년에 토요 근무제가 다시 기존에 폐지됐던 것이 부활이 돼서 예. 업무량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달리기를 하는 수준의 심박동수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집배원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예를 들면 우편물을 배달을 하거나 등기 우편을 전달하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그 고객께서 받은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고소를 당하거나 예.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대책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항시적으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 운전에 대한 긴장 그리고 업무량이 많아서 급하게 운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네. 그 다음에 잘못 배달할 우려에 대한 긴장,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 조사 결과상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55%, 고위험군이 34% 이런 수치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 5월에 대구 지역 집회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동료의 구역을 겸배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겸배라는 게 뭡니까? 예. 집배 노동자들한테 겸배라는 게 상당히 이제 자주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예. 자신의 배달 구역을 평소에 배달하다가
동료가 뭐 어디 다치거나 못 나오게 됐을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배달을 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6번 정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근본 원인은 충분한 인력이 없어서 누가 안 나오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들에 그런 물량을 떠안아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물량이 많은데 겸배까지 이루어져서 업무 가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집배원 과로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도 뭐 거의 달리기 하는 심박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동료의 구역까지 배달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고 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결국은 뭐 과도한 업무가 집배원들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이 근로기준법에 과도한 근무가 저촉은 되진 않나요? 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일일 8시간이라고 하는 노동시간 제한이 있지만 최근에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업종을 규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집배 노동자들도 그 해당 조항에 포함돼서 말하자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버스 운전 노동자들도 이런 졸음운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됐듯이 우리 집배 노동자들도 이런 특례 업종에서 좀 제외를 해서 적정 노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적극적인 어떤 논의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무엇보다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예,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배 노동자들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즉 대부분의 집배 노동자들이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정부기관 소속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충분하게 적정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난 시기까지 방치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가 이런 노동자들의 적정한 수준의 노동에 대한 의지, 계획, 재정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천적인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경 문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도 집배 노동자들에 대한 충원 문제까지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최소한의 수준인 100명입니다. 100명조차도 결국은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논란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족한 인력이 적어도 약 4천여 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논의인데요. 아주 턱없는 인원인 100명조차도 통과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한 좀 해결 의지를 밝히고 계획을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책위에서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산업안전보건주간 발언에서 대형 인명사고에는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십수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수백 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정부 기관이고요. 먼저 정부 기관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진상을 밝혀서 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장 먼저 충분한 집배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 4천여 명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100명도 통과가 안 됐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 아무튼 네. 집배 노동자 업무 개선을 위해서 향후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배노동자 옆에서 지켜보면 참 딱할 정도로 어렵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이 사람의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자신이 운전을 하고 배달을 하면서 동료들이 옆에서 쓰러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네. 혹시나 나도 언제 쓰러지거나 또는 심지어 안타깝지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매일매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가 안전과 생명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 대통령까지 말하고 있는 마당인데 예. 이런 것들이 민간 사업장에서 충분하게 전달되고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네. 이런 정부 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네.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만 벌써 12분의 우정노동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에 2명꼴로 돌아가신 셈인데요. 예.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달에도 또 2명, 다음 달에도 또 2명. 이걸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 명의 집배 노동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예.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